국회 임시회 제14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보이는까지는 해야 됩니다. 예. 자, 의사 진행 발언은 준비된 의사 일정을 좀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 요청에 대한 여러분들 요구 수용. 새누리당 소속의 이채희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엄영수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엄영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엄영수입니다. 늦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작년 11월 17일부로 활동을 개시한 이래 국회에서 총 2차례의 기간 보고와 5차례의 청문회를 열었고 12월 16일과 12월 26일 각각 김영재 의원과 서울구치소 및 남부구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청와대와 대기업 간의 정경유착,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 과정의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강제성 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에 의한 시술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매 청문회 때마다 핵심 정인의 출석 거부와 동행명령장 거부가 이어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과 부실한 답변 태도가 거듭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국조특위가 거둔 성과만큼이나 답답함과 공분이 쌓여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부디 오늘 실시되는 제7차 청문회만큼은 그동안 불출석한 주요 정인들, 특히 위정 혐의가 있는 정인들과 의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모든 정인들이 출석하여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정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정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의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정인들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정한 정인들에 대해서도 동법 14조에 규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임을 정인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이슈들에 많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처벌에 대한 유명무실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오늘날 국정조사 특위에 이런 정인들의 무성의한 정언 답변 그리고 불출석 간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는 그런 오랜 간행과 간섭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하고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특히 위정, 불출석 고발 정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부에서도 단죄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촉구 의결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활동 기간으로 정해진 60일의 기간이 다 되어 이번 주가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만약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번 주에 종료될 경우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 즉 결산 청문회가 되는 만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은 정인이 국회에서의 정언과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정인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불이익한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의 인사 금전상의 조치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참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제정한 신성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정관법이 규정한 정인 보호 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및 비상식적인 학사 관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불공정성을 유발시킨 그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삼성그룹의 정유라 성마지원 배경과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가 잘 이해하시어 오늘 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인들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은 국회 방송과 지상파 방송인 MBC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인터넷 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인 정인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청문회 출석 대상인 정인은 20인이고 참고인은 4인입니다. 그런데 출석 대상 정인 20인 중에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정인은 2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도 1명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등 13명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안봉근 등 5인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복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상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장이 특히 교수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 결정으로서 사실상 오늘 이 국정조사 청문회는 위정 혐의가 있는 위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정인들이나 그동안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정인이 마지막 소명 내지 마지막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참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좀 듣고 오늘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도종환 의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도종환 의원 먼저 하시고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불출석하는 사유가 재차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불출석 사유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37번에 걸쳐서 위증을 했습니다. 물증을 대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외비 문건입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015년 5월 21일 대외비 문건이에요. 여기에 주요 조치 실적에 329건을 배제 조치한 내용과 함께 9,473건의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지원 사업 관련 현안으로 문건이 이렇게 대외비 문건이 만들어져 있는 물증이 있습니다. 정무 리스트라고 또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무 리스트가 그대로 리스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리되어 있고 배제하는 사유가 자세하게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스트 뒤에 보면 B, K 이런 이니셜들이 나오는데 국정원, BH 즉 청와대하고 일일이 상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해오고 그리고 배제시켜온 불이익을 줘온 증거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조현선 장관은 현직 장관 아닙니까? 특히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여기 해당되는 1만 명의 예술인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나와서 마지막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사죄를 빌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러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조현선 장관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아니면 송수근 차관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송수근 차관은 건전 콘텐츠 TF팀이라는 이름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관리를 해왔고 정기 보고를 해왔고 조치를 실행한 당사자입니다. 예. 그럼 차관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예, 도종환 이 장차관을 못 불러낸 채로 청문회를 계속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블랙리스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해주시고 의사 진행 발언은 3분 이내에 될 수 있으면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길어도 불가피하게 3분 이내로 의사 진행 발언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윤소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당의 윤수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함이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인은 그 목적과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적시했고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탄핵소추 사유에 7시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그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조사위의 임무와 역할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더 참담한 것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눈물과 한숨 분노로 24,000시간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 앞에 우선 진실을 인양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국정조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이 본신문에 앞서서 잠깐이나마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정중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의 마이크 안 들어오네. 예,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오늘로 국조특위가 만들어진 지 벌써 1차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들이 명확히 드러나서 검찰 의뢰가 됐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은 그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증인 소환을 하였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에 비춰본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윤선 장관을 즉각 문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무위원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국제특위에서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의결 촉구를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행명령장 집행과 관련해서 동행명령장 집행은 저희 국조특위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이 성실하게 유효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예, 이용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 발언 하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 증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윤선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지금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증인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블랙리스트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그 위증 관련해서 법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지금 사유서를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진실을 감추어야 될 피의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특조위에서는 조윤선 증인이 이제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조윤선 장관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성주, 정매주 자매에 관한 것인데요. 이 두 분은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두 분이 자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취급당하고 있다.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게 내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인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자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시간 좀 1분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두 자매가 서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가능성이고, 만약에 두 사람이 협의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사인 똑같이 하자,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데 다른 모양으로 하자, 내 사인하고 똑같은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체는 조금 다른 듯이 보이지만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분이 신용카드나 혹은 통장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 뒷장에 사인한 그것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 사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어서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늘로서 천일 되는 날입니다. 윤수원님이 전하신 것처럼 희생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식을 하기를 거듭 바라고요.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우병우, 박상진, 정매주, 정송주, 김경숙, 조윤선, 추명호, 최경희, 이영선, 윤전추, 김한수, 이재만, 안봉건, 저들이 국정농단 세력이고 부역자들입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들을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장관을 향한 청문회를 현장에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인들의 불출석에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 청문위원들이 지난 12월 29일과 최근까지 강제고임법 직권상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보란듯이 오늘 저렇게 무더기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저들을 응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권상정 시도합시다. 최수실과 그 일당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추진합시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직권상정을 시도를 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국조를 한 달을 연기를 해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 저 숨고 다니는 저 범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징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정우택 죄송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요청하고 경고합니다. 직권상정법, 강제구인을 위한 직권상정법을 더 이상 반대. 예,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어서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더불어입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는 칭병입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전자 돈 78억 원을 최순실 정유라에게 이미 건네준 행동대장입니다. 220억 원에 상당하는 삼성의 정유라 말지원 계획 수립하고 집행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박상진 사장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였는지
또 삼성전자가 합병을 앞두고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에 호응한 일인지 증언해야 됩니다. 독일로 출국해서 최순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이 어지럼증이 재발해서 못 나온다. 삼성 서울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셀프 진단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청문회 출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 오후에도 출석을 불응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국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삼성을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김한중 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예,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국민과 함께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조윤선 장관은 출석했어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열리는 청문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조윤선 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간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조윤선 장관은 오후에라도 반드시 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본인이 장관직을 사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이 굴러가는 겁니다. 아울러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현직 행정관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 세 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 분을 향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청문회는 국민의 분노를 함께 안고서 다음 청문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이 국조특위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시 임명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 의장께 반드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 박영선 의원, 예, 박영선 의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네, 일단 위원장께 청문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5차 청문회 때 우병우 증인 수임 신고 내역 그 위원장님께서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 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우병우 증인 수임 신고. 아직 제대로 안 하죠. 잠깐만. 예, 우리 수석 전문위원 답변입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임 신고 내역 관련 자료를 받아 주시던지 아니면 증감법 제 12조 서류 제출 거부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이 아직 자료를 또 안 내고 있는데요. 오늘 박상진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 박상진 증인이 독일에 가서 컨설팅을 직접 계약한 당사자인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최순실의 코어 스포츠가 월별로 삼성의 원본 영수증하고 서류 사변을 포함해서 실제 발생한 운영비 및 구입비에 대한 상세한 회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본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스포츠의 4차례 송금한 내역에 대한 코어 스포츠 측의 결산 보고서하고요. 이 삼성 회계 보고서 이 자료를 위원장께서 좀 독촉을 해 주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이게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이거는 박상진 증인이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강법에 따라서 서류 제출 거부로 박상진 증인을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사 의뢰건이 있습니다. 특검에 이 최순실이 연설문 1분 더 드려. 최순실이 연설문을 그 태블릿 PC에서 고쳤다. 뭐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노트북에서도 고친 그 자료가 있어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을 특검에 넘겼는지 일단 이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안 넘겼다 그러면 특검이 이 자료를 좀 확인해서 이것은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연설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건은요. 2015년 9월 8일에 작성된 대통령 방미 기념 한국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독일의 코어 스포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입니다. 문서 정보는 작성자가 김재화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최순실이 청와대 교문수석실 또는 문체부로부터 내부 문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자료 제출 요청과 또 특검의 수사 의뢰한 지금 주장 그 내용 지금 그 자료 우리 위원회 줄 수 있습니까? 네, 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은 특검의 전 내용 자료를 수사 의뢰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이따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실래요? 장재원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장재원입니다. 오늘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 참 청문위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과 참혹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인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말 엄한 문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 처음 받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또 윤전추의 개인 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대포폰인데 윤전추가 개인 폰이라고 그러니 개인 폰이라고 그럽시다. 개인 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검찰 수사에서는 윤전추가 검사가 이런 것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최순실을 의상실에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엘리트의 민낯 청와대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회피하라고 안 나온 겁니다. 조윤선 장관 오늘 한겨레 신문 보셨을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적군 리스트까지 발견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봉근은 끝까지 관저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영선과 윤전추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하다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만 국정농단 문건 유출의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 체스에서 퀸을 지키는 나이트가를 했던 이 이영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희 총장, 김경수 각장 뻔뻔스럽게 이 청문회에 와서 위증을 거듭한 사람들이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두려워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문회 제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드시 오늘 이거를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범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교일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의 개 의원입니다. 예, 텅 빈 증인석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것은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매일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사가 없는 증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회 모욕으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줄 건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상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해서 그 관련이란 표현을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삼성 쪽에 홍한선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홍한선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에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제보입니다. 삼성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는 제보고 이것은 국민연금 감사실에서 밝혀낸 내용이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 측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1분 더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사 의뢰 대상들 또는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검에 박영수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과 내용,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공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열 의원님 의사진행 새누리당의 최교열 의원. 제가 어젯밤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 12시 반경 국회에서 나갔는데요. 나가면서 우리 하태경 의원님 방에 불이 켜져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하태경 의원님께서 오늘 밤을 새겠다. 그렇게 참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보고 참 이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마지막 청문회라서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자 중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분이 이제 조현재 전 차관인데요. 그 조현재 전 차관 얘기한 거 보면 2014년 6월 초에 김소영 문화체육 비서관으로부터 A4 용지 2장짜리 리스트가 왔다. 그래서 그 유진용 장관에게 보고했더니 유진용 장관이 그건 무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청와대 요청이 와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6월 말에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그걸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그걸 폐기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시로 팩스 등으로 리스트가 왔고 또 폐기하고 있다. 그래서 조현재 차관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의 경우는 추가로 연락을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이 조현재 참고인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현재 차관에게 좀 연락을 하셔서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견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의사 진행과 관련한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청문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의사 일정 제1호안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서 35명을 고발 대상 증인으로 이렇게 확정하고 고발 의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현장에서 이미 고발 의결한 사실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35명 성명을 말씀드리면은 정윤회, 박관천, 한일, 한용글, 윤호정, 정수봉, 김영석, 김영수, 유철균, 이한선, 정동구, 김장자, 홍기택, 최순덕, 장성호, 이성한, 고영태,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박재홍, 박원호, 유진용, 최경희, 김경수, 우병우, 조효옥, 조윤선,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구순서입니다. 이 35인의 정인을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 안건을 지금 좀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마지막으로 동행명령장을 한 번 더 발부하겠습니다. 예. 이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을 통해서 다시 이 주요 정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어디에선가 이 방송을 다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불출석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 의결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정인과 한 분의 참고인이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저분들 상대로 오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해주시고 위원장은 간사관 협의를 통해서 오후에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정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예. 말그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시에는 오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고발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자 잠깐 자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말이에요. 우선 위원님들 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이 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날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에 두 달간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1월 15일로 종료됩니다. 다행히 1월 국회는 없습니다만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오늘 1월 9일부터 1월 임시회가 지금 소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딱 4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촉구행위를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 또 지금 논의된 내용을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위원장이 다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이 사회 의사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 존중하겠습니다만은 위원장이 전체적인 의사 진행에는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드렸고 이제는 회의를 정리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 개별적인 의견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견을 상정합니다. 간사님들 이해 없으시죠? 이해 없으시죠? 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다고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4당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주 중 국회의장님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며 이번 주 중 조속히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30일 연장에 합의해 주기 바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장님은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촉구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의 오전 청문회 운영 일정은 사실상 이 두 정인과 한 사람의 참고인으로서 진행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와 함께 아직도 9명의 희생자는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좀 전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불출석 정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그리고 자료 제출 정리, 향후 의사 일정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정인들도 다 일어나 주십시오. 국정조사 우리 청무특위위원 일동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예, 바로 해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특검에서도 이번 국정조사 청문특위의 이 활동은 최순실 일가에 비롯된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훌륭한 수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회 경호 기획관실 직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윤선, 안봉원 등 14인의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로 가운데 누가 한번 나오시죠. 예. 예. 돌아오십시오. 자, 우선 예, 우리 청문회 원만한 운영 일정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출석 정인들은 본 위원회가 간사간 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 일정 운영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